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나입니다. 우리 애터미 인문학 산책에서 만나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보진 않지만 여기 진짜 산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 오늘 우리 같이 걸으면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이 같이 한번 공감과 위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요, 공감과 위로의 대화 다시 배우기입니다. 제가 이걸 가장 먼저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돼도요, 말에 서툴죠.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해놓고 후회하고 다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듣기를 조금씩 다시 배워가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공감, 위로는요, 저는 생존의 언어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을 누군가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과 위로 잘 하고 사십니까? 때론 잘 요청하고 잘 받고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공감과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얼마나 또 잘 못하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저는요, 제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이요,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진짜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 화가 나서 내가 말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시리즈. 그럼 저희 어머니도 그냥 막 달려들어서 또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죠. 야, 내가 네 애비만 안 만났어도 점점점.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유지 못하시고 결국은 서로 좀 힘든 선택을 하게 되셨죠.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하고 싶던 얘기 정말 그거였을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그 말이었을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 좀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내가 밖에서 얼마나 돈 벌기 힘든지 나 그거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어머니도 어땠을까요? 상대가 나 좀 위로해줘, 공감해줘 말하지 못했을 때 상대가 너 좀 힘들구나, 외로워서 그렇구나, 위로받고 싶구나 라고 알아들었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진심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단 저희 부모님의 문제는 아니었다. 저도 살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과 위로에 우리가 목말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웅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다 여러 번 웅덩이에 빠져요.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일을 벌렸는데 잘 안 됐어요. 막 돈까지 손해보고 믿었던 친구에게도 배신당했을 때 우리 그때 웅덩이에 빠지죠. 진짜 살만 안 난다. 인생 참 힘드네.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질 때 과연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그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몰랐던 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보이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도 좀 필요하죠? 아마도 우리가 그거 찾아서 이렇게 만난 것일 텐데요. 또 돈이 있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죠? 자, 근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요, 저는 진짜 2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이 웅덩이로부터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는요, 누가 억지로 꺼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 그래 한번 여기서 빠져나가 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야 우리는 첫 번째 준비를 마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두 번째는요,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 시련, 이 실수, 이 실패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어. 나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믿는 것 있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언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비타민 챙겨 드시죠? 종합 비타민?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요, 심리적인 비타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잘 섭취해 줘야 인생이 살만하네? 그래, 나도 한번 힘 좀 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은 뭐냐면요, 이런 거 있죠. 내 주변에 딱 한 사람만 진짜 내 편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야, 너가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런 한 사람. 나는 널 믿는다. 그리고 나는 너가 참 좋아. 너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걸 심리학에서는요, 관계성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지금 관계성 어떠십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유능감이죠. 제가 상담실에서요, 웅덩이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요거 하나 딱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 문제 하나 틀리면 내가 완전히 시험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엄청 힘들게 산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그 힘 있잖아요. 그걸 유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요, 그래, 내가 이번에 좀 실수하고 뭐 결과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나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지. 나 아직 쓸만해 라고 하는 이 감각 있죠. 이걸 느끼는 것이 삶에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유능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율성이라고 불려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또 어려워요, 이게.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율성은 뭐냐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니까 어떤 나의 시간,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 사람들은 자율성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믿어주는 한 사람, 나 지금까지 그래도 잘해왔잖아 라고 하는 유능감,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래도 내 뜻대로 뭔가 움직여지지 라고 하는 이 자율성.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됐을 때 사람들은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동시에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감과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그 사람에게 관계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유능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너의 목표에 따라서 한 보 한 보 전진해 왔다고 자율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 위로가 진짜 백의 위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동료가 혹은 선배가, 후배가, 가족이 뭐 때문에 힘들다고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공감과 위로의 대화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뭐 저도 그렇고요.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와 공감하고는 전혀 먼 어떤 말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에게 아유 내가 괜히 얘기했어. 아유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쟤한테 말을 말아야 돼. 예, 오히려 이런 경험을 주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흔히 사람들이 위로와 공감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몇 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공감과 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말 중에 첫 번째 파이팅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엄청 많이 하시죠. 진짜 공감과 위로는요. 내가 힘내라는 말을 한다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웅덩이에 빠진 그 자신이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도 나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라고 스스로가 고백해야 올라올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힘내라고 강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누군가 이제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어쩌면 듣는 척 하다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나는 어떤지 아냐? 이러면서 본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너보다 더 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도 극복했으니 너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겠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전혀 공감과 위로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 좀 제대로 된 공감, 위로, 그리고 우리 앞에서 키워드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 그리고 너의 유능성, 너의 자율성을 자극해주는 공감과 위로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배워야 하겠죠.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기 전에요. 사진 한 장을 같이 볼까요? 네, 나무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이 나무의 특징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이 나무 어떻게 보이세요? 잎이 굉장히 푸르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무성하다. 근데 좀 외롭다. 혼자 있네. 친구가 없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 사진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눈치채셨죠? 바로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가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는요 굉장히 화려해요. 푸르르고 무성하고 하늘 위까지 가지가 솟아올라서요. 와 대단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시련이 있어도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작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깊은 웅덩이로 빠져버리는 경우들 여러분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뿌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뿌리를 만들어주는 큰 의미 있는 일을 지금부터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공감과 위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공감과 위로를 잘 못했는지, 그리고 진짜 배기 공감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공감과 위로에 필요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